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4년 여름방학 국어 수업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7년부터 잠실 지역에서 학생들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로고스 학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가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할지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의 구성 방식과 수업 진행 과정, 그리고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특징, 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다른 과목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해진 단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사실 매 방학마다 수능 공부를 할 때 선생님별로 커리큘럼에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능 대비를 할 때 예비 고1 때부터 수업을 들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어떻게 수업을 해왔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비 고1 겨울 처음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문학 필수 개념어나 내지는 현대문학, 그리고 독서의 기본적인 독해 방법론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 관련된 내용들을 방학 때 수업을 했었고, 고1 그리고 예비 고2 겨울 같은 경우는 고1 같은 경우 일단 2학기 때 보통 고전문학에 대한 학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학의 영역 중 고전문학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같은 것들, 그런 형태로 고1 여름방학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능 공부는 고2 올라가는 겨울부터 진행이 됐는데, 요때부터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문학과 독서 요 두 가지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평가원 지문들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사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고3 때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은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시험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아무래도 내신이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을 지어서 수업을 진행해 왔고, 겨울방학 때부터는 공통영역 중심으로 문학과 독서, 고3 학평이나 평가원 지문들에 대한 좀 난이도 있는 독해를 진행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문학 지난 겨울에 이어서 조금 난이도 있는 고3 수준에 맞는 고난도 독해를 진행할 예정이고, 문학보다는 이번 방학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독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독해 원리 겨울방학에 이어서 평가원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보통 2학년 2학기 때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언어와 매체를 배우는 학교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문법 역시도 이번 방학 때 같이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고2 같은 경우는 문학은 고난도 지문 중심으로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요거는 과제 위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때는 아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요거는 과제를 하면서 클리닉 때 학생 개별적으로 문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고, 수업 시간에는 독서와 문법 요 두 가지를 메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원과 학평, 고난도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여름방학 동안 전체 범위를 다루기에는 좀 문법의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현대 문법 기준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 중간 기말 사이에 보통 텀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 수업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 기말 사이에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방학 수업은
오로지 수능 국어 대비를 위한 수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선생님별로 차이는 좀 있을 텐데 방학 동안에 이제 내신과 관련된 공부를 진행을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내신 공부를 진행하는 게 크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이제 수업 그리고 이제 과제로 나가는 내용은 오로지 수능에 전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수능은 3년을 준비해서 치르는 시험이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국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 중에 수학이나 영어는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는데 국어 성적이 안 올라서 이제 고민할 학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험 자체, 아무래도 변별력을 위해 시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제 실력이 조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퇴화한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3학년에 올라가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에 대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번 여름방학 수업은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잠신고, 잠일고는 이제 언어와 매체 그리고 영동일고, 정신요고는 독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사실 문법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 실력이 키워져야 내신 등급 향상 역시도 이루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문법은 물론 암기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뭐 문법 역시도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독서는 특히나 이제 실제로 내신 시험이 출제될 때 학교에서 그 배운 지문으로만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처음 보는 뭐 학평이나 뭐 EBS 수능 특강이나 내지는 평가원 지문들이 보통 엮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내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결국에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다른 과목을 위한 도구 과목의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건 중위권 학생들에게 조금 필요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그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 이제 다른 과목들이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국어는 뭐 잠깐 쉴게요 하면서 이제 방학 동안 국어 공부를 안 하든지 혹은 뭐 혼자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냥 문제집 사가지고 푸는 그런 학생들이 좀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과목,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실력을 올리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걔네들이 전부 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이제 물론 수학이나 영어는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언어 능력 자체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뭐 과학이든 사회든 이런 류의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도 국어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이때 근본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수업은 이제 오로지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업 구성과 진행에 대한 이제 안내를 다음으로 드릴 텐데 일단 저희 수업은 이제 수업, 과제, 클리닉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별로 독해를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과 더불어 이제 수업 때 대표적인 지문들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독해 과정을 수업 때 시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엄청난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는지가 이제 독해의 성패를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읽었어야 했던 부분과 실제로 읽은 걸 비교하는 이제 과정이 수업 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류의 지문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정확하게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수업 때 이제 깨우칠 수 있도록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매주 학생들이 진행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제는 매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고2뿐만 아니라 고3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매일 꾸준히 일정량의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3 수험생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 2시간 내외, 아마 4지문에서 5지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매일 2시간 정도 꾸준히 투자해서 수업 때 배웠던 그 모범적인 독해의 방법을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끔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일 수, 목 중에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물론 스케줄 때문에 이제 그 평일 클리닉을 못 나온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수업은, 주말 수업은 강의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개개인별로 이제 약점이라든지 이제 독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때 주말에는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평일 클리닉에 나오면 1대1로 제가 봐주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첨삭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닉을 반드시 나오는 게 좋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클리닉 시간에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제가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첨삭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매주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세트씩 풀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했던 내용이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학 교재를 제작하는 중이라 이제 교재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교재는 아직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제 기존에 이제 과거에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지문에서 읽었어야 됐던 부분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가이드로 이제 보여준 이제 그 파일을 이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야 될 부분, 어떤 근거로 이 부분이 중요한 독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지를 판단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 그리고 과제를 하면서 학생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업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신 위주의 국어 공부를 이제 해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내신 국어는 이제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뭐 작품이나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선생님이 풀어주고 뭐 주석이나 필기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 학생들은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형태로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수능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연계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는 작품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은 처음 보는 텍스트를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고 오류 없이 문제를 이제 풀었을 때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결국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때는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 방법과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국어 영역에 접근하는 전반적인 자세를 교정하는 걸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어에 관련된 여러 약간 미신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국어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국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좀 문제를 풀 때 찝찝함을 남기고 답을 찍을 때 확신이 없고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많은 이제 그런 어려움의 많은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이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국어는 모국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읽었어야 됐던 부분은 어느까지고 내가 읽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비교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더 봤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간극을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국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에 더해 태도와 판단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학생들이 해왔던 이제 공부의 주요 방식 중에 하나가 지식을 암기하는 형태의 공부였다 보니까 국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지식보다는 태도와 판단에 의해 이제 성패가 결정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개선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희 방학 수업의 이제 목표 3가지였고, 그럼 수업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뭐 푸짐한 군만두 서비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농담처럼 이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조금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3시간이 딱 됐다고 해서 수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요 부분까지 이제 좀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추가적으로 조금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수업이 3시간이지만 보통 방학 때는 지난 겨울 방학 때도 그랬지만 3시간 반에서 조금 많이 가면 4시간까지도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오늘 또 서비스 나가니까 그냥 이제 3시간 반 한다고 생각해라, 4시간 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열정을 좀 다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심히만 따라오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수업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사실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수험생들이 올린 후기 같은 것들 가끔씩 보면 뭐 2개월, 3개월 만에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했다. 뭐 이런 이제 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단기간에 급상승을 보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자체의 양이 늘어서 이제 성적이 올랐다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동안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 접근하는 눈을 이제 깨우치고 나서 성적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너네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지도하는 방향대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반드시 성적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오른다면 열심히 하지 않거나, 사실 이건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가르치더라도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성적이 안 오르겠죠. 그거는 뭐 사실 얘기할 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독해 습관을 이제 고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교정함으로써 성적을 올리는데 이제 저희는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방점은 수능에 맞춰서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수능 국어 실력이 상승되면 내신까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에 더해
수업 자체는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내신까지도 함께 대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의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었고, 지금 요거는 실제 성적 향상 사례를 이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지금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고2 학생들, 이번 여름방학 때도 수업 들을 학생들인데, 이제 고2 학생들 이제 3월 모의고사 이제 성적표거든요. 사실 지난 이제 3월 고2 학평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77점으로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사실 요즘 국어 같은 경우는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의 전반적인 문해력이 이제 좀 퇴화하고 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커트라인이 이제 1등급 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학평 역시 좀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영동일고 학생 지금 첫 번째로 올려놨는데, 지난 3월 학평에서 91점으로 이제 학교 전교 1등, 100분이 99.8%를 이제 득점했고, 이제 잠신고 2학년 학생도 93점으로 마찬가지로 학교 전교 1등, 그리고 100분이 99.9로 이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요 영동일고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내신 수업은 이제 계속 듣다가 이제 방학 수능 국어 수업은 지난 겨울 방학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1학년 이제 11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 나왔었는데, 방학 동안 이제 부지런히 이제 지도하는 방향에 맞춰 따라와서 이제 이번 3월 모의고사 때는 전교 1등을 하게 되었고, 요 잠신고 학생 역시도 사실 1학년 때는 2등급권에 계속 머물러 있던 학생이에요. 이제 그 지문을 읽을 때 좀 핀트를 잘 못 잡아서 그 부분을 교정하는데 제가 중점을 뒀던 학생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2등급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3월 모의고사 되게 어려웠는데 9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제 헤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수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밑에 두 개는 뭐 잠일고 이제 1등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거든요.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1학년 당시 1등급 컷이 84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94점으로 전교 1등을 했고, 이제 잠일고 2학년, 지금은 고3인데 작년 2학년이었던 학생 마찬가지로 9월 모의고사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컷 85점 시험에서 이제 97점 득점해서 마찬가지 전교 1등을 학생이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방학 동안 이제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대치동 특강이라든지 여러 루트로 이제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영동일고, 잠신고, 잠일고 이런 학교에서 모의고사 전교 1등을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조금 많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자부심 중에 하나라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지런히 따라오는 학생들이 원래부터 1등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만 하면 이제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뭐 이제 칸이 이제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전교 1등 성적표만 가져왔는데, 1학년 때 뭐 4등급권에서 이제 이번 2학년 올라오면서 1등급권으로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 뭐 그거 이제 요 학생들 외에도 성적 향상 사례는 좀 다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2 수업 시간표는 일단 요렇게 세 타임이 있어요.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영동일고, 잠신고, 잠일고 각각 한 타임씩 1학기 때 내신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방학 수업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방학 수업은 따로 학교별 구분 없이 요 세 타임 중에 학생이 그냥 편한 시간 골라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은 3시간으로 잡혀 있지만 이번 방학 때는 일단 저는 아마 무조건 3시간 반 이상 수업이 아마 진행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이번 방학 때 이제 독서랑 문법을 진행하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설명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3시간만으로는 조금 빠듯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제 1학기 내신하면서도 학생들한테 그냥 3시간 반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비용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선택하실 때
이제 요 딱 맞춰서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다음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업 추가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뒷타임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세 개 중에 하나 편하신 시간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방학 수업 안내 관련해서 준비한 부분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